서구의 역사학자들은 오늘날의 유태인을 크게 아슈케나지와 세파라딤, 그리고 단지파의 후손으로 알려진 팔라샤 등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태인의 주력인 아슈케나지는 미국, 이스라엘, 유럽, 대양주 남아공에 약 1200만 명이 존재하며, 세파라딤은 이스라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약 450만 명, 그리고 팔라샤는 이스라엘, 이디오피아, 예멘 지역을 합쳐서 약 2만 명 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최근에도 계속 그들이 속한 땅에서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소련 내에 거주했던 수많은 유태인들이 2차 대전 이후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지금도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유태인 가운데에는 동양계 유태인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 아랍과 인도차이나에 사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이 가운데에는 중국의 유태인도 끼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랜 동안 묻혀왔던 초기 중국 유태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자들은 유태인들이 중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유대민족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 백과사전을 보면 유태인들의 중국 유입 경로를 다양한 경로와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 구전에 따르면 기원전 206년부터 221년 사이 중국의 한나라 시대 처음으로 유태인들이 중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 유태인 무역상이 히브리어로 쓴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그 밖에 중국 측 사료를 보면 유태인들이 인도와 페르시아를 거쳐 1127년 처음으로 중국에 정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는 유태민족이 열국에서 피하여 고토로 돌아올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경 연구가들은 이사야서의 시님을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는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1163년 송나라의 효종 황제는 수도를 현재의 개봉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던 유태인들의 도움을 얻고자 유대사원, 즉 카이팽 시나고그의 건립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에 공사를 시작해 약 2년 동안 사원 건립을 계속했으나 완성을 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봉 지역의 유태인들은 계속 번창하여 1279년에는 보다 훌륭한 사원을 재건했습니다. 초기의 사원이 왜 완성을 보지 못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 큰 사원을 지으려던 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유태인들의 중국 유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AD 1230년경으로 수많은 유태인들이 육로를 통해 중국의 북경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시기는 몽고족이 동서양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시기로 역사상 동서양이 처음 만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유태인들의 뛰어난 장사 능력과 행정, 수리, 재정 능력으로 오랜 동안 제국의 재정관리 등의 요직을 유태인에게 맡겼습니다. 이슬람의 법관이자 학자로서 3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을 누볐던 이븐 바투타는 1346년에 숫자가 확실치는 않으나 상당히 많은 유태인들이 항주에 들어와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몽고 왕조의 실록에는 당시 제국 내 유태인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몽고사에는 조정의 주요 관리 명단에 중국이나 몽고 사람이 아닌 수많은 외국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대인들이 몽고인들에부터 큰 세력을 형성하자 중국인들의 원망과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1354년에는 수도에서 큰 폭동이 발생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회교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북경에 소집된 기록이 있는데 소집된 장졸만 4만 명에 가까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반란 진압 이후 수많은 중국인 주모자들과 백성들이 피살됐고 변방어의 추방과 함께 약 20만 명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 대륙 곳곳에서는 유태인에 대한 박해가 자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유태인들의 숫자는 격감했고 일부는 외몽고와 만주로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은 몽고족을 비롯한 유태인 등 외국인을 내쫓아야 한다는 구호로 중국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몽고족의 원나라를 패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때부터 유태인들은 중국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했으며 살아남기 위해 중국에 동화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던 명나라도 당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유대인 세력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명나라 조정은 이들을 회유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송나라 이후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개봉으로 유태인들을 모으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태인들이 개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421년 먼 곳의 이방인들에게 덕을 베풀라는 명을 내렸던 영락제는 유태인들에게 개봉의 유대인 사원을 송대에 만들어진 것보다 크게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유태인들은 그의 명령대로 큰 사원을 건축했으며 황제는 사원에 피울 향료까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1461년 중국 대륙을 덮쳤던 역사상 최대의 폭우로 인해서 건물과 함께 사원에 보관했던 모든 성서들이 없어지는 재앙을 입게 됐습니다. 그 후 1600년대 개봉에는 조그마한 유대 사원이 재건립됐고 광동의 유태인들로부터 성서를 사들여 다시 이곳에 안장하게 됐습니다. 한편 예수의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되어 오랜 동안 중국에 머물렀던 마테오 리츠는 1605년 6월 어느 날 일신교 신자로서 예수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남자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방문자는 마테오 리츠를 유태인으로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나눈 대화에 대해 마테오 리츠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호남성의 수도 개봉에는 10에서 12가구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유대 사원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이다. 사원의 중앙에는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그의 성전은 양피지에 쓴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713년 칙령에 의해 예수의 선교사들이 추방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중국 내 유태인들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중국 내 유태인들은 급속히 중국인들과 동화했으며 그 수가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교의 계율인 할례나 돼지고기 음식 등은 반드시 지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들어서 러시아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수많은 유태인들이 중국의 상해와 홍콩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특히 중동으로부터도 상당수의 유태인들이 이주해 왔으며 세파라딤 계열의 사순 가문의 경우 상해 근방에서만 1900여 채의 빌딩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930년대 중국의 상해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온 유태인들의 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상해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여권과 그 밖의 구비 서류가 필요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945년에는 무려 15,000여 명의 피난 유태인이 상해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상해의 유태인들은 1851년 황하의 범람으로 인해 파괴된 채로 방치된 개봉의 마지막 유태인 사원에 대한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적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개봉 사원의 재건축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던 개봉의 유태인 사원은 그 명맥이 끊기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유태인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동 지방이었습니다. 당나라 때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특별한 관리까지 두었던 곳이 광동 지방입니다. 두 번째로 유태인이 많았던 곳은 양자강 입구의 절강성 수도인 항저우였습니다. 세 번째는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이었습니다. 개봉 등 중국 내륙에 정착했던 유태인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동화되어 멸절됐지만 해안 지방에 정착했던 항주와 광동 지방의 유태인들은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2대 관문인 상해가 광저우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던가 홍콩이 광동 지방의 관문이라는 점은 우연한 것으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992년 5월 중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국 우호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양국의 유대인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CFS, 즉 이스라엘 중국 우호협회는 현재 파괴된 중국 내 유태인 유적지 복원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2년 5월에는 단체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